광주역 진입이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광주시장 행복추진위원회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이번 달 말부터 개통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는 커지고 광주와 무안 두 공항은 공항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승무원 중 한 명이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승무원들은 부인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초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했을 때 송정역에서만 머물지 아니면 광주역까지 들어오는지의 문제는 지난 광주시장 선거전 때 뜨거운 감자였죠. 광주역까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선 6기 준비위원회가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5기에 추진됐던 KTX 광주역 진입 방안이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광주시 민선 6기 출범을 위한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는 KTX 열차가 역방향으로 광주역까지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약 12km를 후진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1,4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1,400억 들여서 이제 역방향으로 해서 광주역 오는 거 이것은 20분 예열을 하고 17분 동안 다시 온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준비위는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광주역 주변을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KTX 광주역 진입 문제를 놓고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의 입장차가 커서 준비위가 내놓은 방안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검토를 거치자, 말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될 것입니다. 민선 6기 준비위원회는 KTX 광주역 진입 문제를 포함해 도시철도 2호선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문제 등 광주시 현안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꽤나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앞으로는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오는 30일부터 열립니다. 집중 취재 먼저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지금은 버스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용산역, 서울역을 지나는 경의선과 기존의 공항 철도 노선이 2.2km의 연결선으로 이어지면서 KTX를 한 번 타면 버스나 공항 철도로 환승하지 않고 광주와 인천공항을 왕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인천공항까지 직결되는 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을 하나 더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X로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3시간 55분이 걸립니다. 낮 시간을 기준으로 버스보다 요금은 15,000원가량이 비싸지만 오가는 시간은 30분가량 단축됩니다. 내년 1월에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대로 단축돼 인천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는 호남선의 경우 매일 4회, 전라선은 매일 2회씩 운행합니다. KTX 인천공항 운행을 기념해 인천공항까지 가는 KTX 요금은 다음 달까지 10% 할인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KTX 인천공항역 개통은 우리 지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는 커지겠지만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선 기자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버스 외에 KTX를 이용해서도 곧바로 오갈 수 있게 된 인천국제공항. KTX 인천공항역 개통은 우리나라 최대의 관문과 광주 전남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유니버시아드 대회부터 선수단 일부와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를 오갈 때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KTX 인천공항역 개통은 활용 여하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제 국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혹은 수도권에서 광주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반면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가뜩이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위협받게 됐습니다. 광주공항의 경우 내년 중 KTX 완전 개통과 함께 국내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 왔습니다. 무안공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이용객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이용객도 고스란히 인천공항으로 뺏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의 역의 유출을 그대로 지켜보느냐,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느냐, 인천공항역 개통과 함께 새로운 과제가 놓여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탈출 방송 없이 왜 자기들만 탈출했는지 밝혀달라는 한 유족의 진술에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왜 학생들에게 빨리 퇴선하라고 하지 않고 선원들만 먼저 빠져나갔는지 밝혀달라는 고 박예슬 양의 어머니 발언에 재판장이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1등 기관사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등 기관사 손모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승무원 3명은 다른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구조 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살인죄 등 혐의를 부인했던 이준석 선장은 이번에도 자신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고, 검찰 조서에도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청해진해 운의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앞으로 침몰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또 구조 가능성과 관련해 생존 승객과 승무원 등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증인석에 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안군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 9,6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검역 당국이 검사한 결과 이 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판명됐고, 고 병원성 여부 최종 검사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역학관계가 있는 14개 농가를 임상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AI 이동 제한 해제 여부는 다음 달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식중독 의심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나주에 이어 이번엔 해남에서 학생 10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병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들로 병원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해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5일. 주말에 열린 5대5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뒤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쯤부터 갑자기 설사하면서 배 아파가지고. 대회 주최 측은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해남의 한 식당에서 만든 김밥을 점심으로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이틀 동안 점심으로 김밥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10시쯤에 저희가 공소를 올라가는데요. 나눠준 시간은 12시 다 돼서 김밥을 나눠줬어요. 바로 아픈 건 아니고 하루 지나고 나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건당국은 경기장으로 배달된 김밥이 한참 동안 보관됐다 배식됐거나 학생들이 배식 후 곧바로 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학생은 17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부터 지금 저녁부터 왔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증상이 좀 설사가 좀 심하고 통증이 있는 애들 분이 돼 있고요.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학생들의 가건물과 김밥 식재료,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고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현역 구청장이 국회의원과 주민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모 씨는 국회의원과 동구 주민 200여 명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지난해 추석에 일당을 받고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어치의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주민들이 선물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희용 동구청장은 이에 대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초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게 된 38살의 박상원 씨. 금융기관이 내세운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대출 금리가 단연 1순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제일 낮아서. 지난달부터 특판에 들어간 농협은 담보대출 금리를 연초보다 최대 2%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금리가 연 3% 초반까지 적용되면서 담보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거치를 두는 것보다는 비거치 상환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비거치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금리 우대 혜택을 줘가지고 이는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로 이어져 일부에서는 혼합형과 변동형의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 2017년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40%로 늘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춘 금리 인하로 소비자들의 선택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습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거나 또 본인의 직위가 올라가고 연소득이 상향된 경우 또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해서 저금리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는 대출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분쟁 건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51건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접수건에 대한 조정 성립률도 2008년 60%에서 2010년 76%, 지난해에는 89% 등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 4분기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보다 27%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가맹점 관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5개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대입 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기원과 동신대, 순천대 등 광주와 전남 5개 대학을 바람직한 대입 전형 운영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부로부터 수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아 입학생을 위한 교육활동과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